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조국 압수수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저희가 그렇게 부들부들대면서 말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막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조국 힘내세요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네이버에서 조국 사퇴하라와 사퇴하세요. 조국 힘내세요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청문회로 넘어가나 하는 시점에 이제 검찰이 대형 사건을 터뜨렸죠. 와, 네. 저는 압수수색은 정말 깜짝 놀란 게 압수수색이 이게 할 건인가라는 할 건인가? 네, 이게 압수수색까지 가는 건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거든요. 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압수수색했다. 그렇죠. 거기서 두 번째는 청문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네. 와, 이거는 정말 정말 저는 윤석열 총장님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이분은 어쨌든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사실 유명한 분이잖아요. 확실하게 사람엔 충성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 게 생각보다 그 펀드 관련된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이 압수수색할 정도로 이게 입시 비리잖아요. 입시 비리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펀드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쪽에서는 뭔가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해외 출국 금지까지 시켜버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밝혀지진 않았을 수 있지만 그 건이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일단은 그때 저번 주에 이제 두 분 얘기를 듣고 되게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야. 자꾸. 이제 이재명 때도 이제 이랬는데, 네. 이 까들이 자꾸 나를 올라오게 해. 근데 결정타가 뭐였냐면 황교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네. 조국이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뚜껑이 퓨 열리는 거야. 퓨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너무 악의적인 기사를 막 쏟아내요. 이게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흙탕물 묻히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도 나오냐면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실루엣이 나와요. 자기 살다 의대 중에 그렇게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봤다, 이게 인터뷰가 나와요. 이게 기사가 됩니다. 그걸 떠나서 TV조선에는 그 방송 중에 밑에 크게 큼지막하게 조국 자기 집 주차장에 차 주차해, 이게 이만하게 떠가지고 사람들이 조국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것도 기사가 되냐. 네. 역대급 트래픽을 보여줬잖아요, 그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이게 모든 언론에서 조국만, 오늘 이 사법농단 판결 전까지는 네. 조국밖에 없어요. 무슨 저 대선인 줄 알았어요. 대선도 이렇게까지 시끌시끌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급이 갑자기 대선 주자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수 쪽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이제 인물로, 그러니까 예전에 안철수, 보수의 안철수, 네. 혹은 반기문 같은 느낌으로 네. 윤석열이 보수 쪽에 이제 희망 같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죽어도 자한당을 못 찍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죽어도 민주당을 못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죠. 그 사람들이 황교안과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과 그 보수 쪽에 가장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거에 분통을 참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좌도 아니야, 확실히. 그렇다고 뭐 우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공정한 사람이고 어쨌든 민주당은 아니니까 난 이 사람 찍을 수 있어라는 그 희망의 행복 회로를 굉장히 이제 돌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정말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이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아직도 검찰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공고하고 지금 강력하죠.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들어온 새 법무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아직도 검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법무부한테도 청와대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바로 단행. 그러니까 그래서 네. 검찰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고 얼마나 더 공정해야 되고 더 발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지금 예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이제 총장 임명되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충성하는 조직이 제발 검찰이 아니고 나라이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요 몇 주 사이에 확인이 되겠죠. 이분이 정말 충성하는 조직이 검찰이었는지 아니면 나라였는지가 나올 텐데 아 근데 저는 반반 같아요. 검찰 반 나라 반.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조국을 만약에 끝장낸다면 순식간에 갑자기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여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다음, 그러니까 차기 말고 차차기 정도의 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총장직을 잘 하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 정도로 이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은 정치 쪽에 이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은 한 번쯤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인해 무너진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이 뭐냐면 딸이 너무 어려요. 입시 비리 같은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아니 뭐 영어 유치원 비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가족 관련된 거는 이번에 하면서 지난번에 다 털렸잖아요. 털렸으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면서. 뭐 네. 그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왜 지금 압수수색을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죠. 조국 교수님이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의 체면이 서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도움이 돼요. 자기의 조직에. 윤석열 그렇죠.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의 심각한 죄를 발견을 해서 기소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남는 장사고요. 조국을 탈탈 털었는데 범죄까지 가는 거는 없더라. 도덕성의 문제 외에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해도 사실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생각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 정도의 스탠스가 나온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그 조국 교수님이 그 장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좀 있으면 검찰 수사를 받으실 텐데 자기가 검찰을 지휘한 입장이면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청문회 뭐 다음 주에 해서 청문회 뭐 그냥 뭐 문제가 있고 막 난리 나고 끝나겠죠. 그다음에 임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에 장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국 내정자 입장에서는 진짜 진퇴양난인 거죠. 청문회가 돼서 임명이 돼도 자기가 부하한테 수사를 받는 입장인 거고 안 그러면 청문회 통과 못하고 검찰 수사에서 뭐 죄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커리어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어떻게 해도 뭐 망하는 판인데 버티는 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미 뭐 수사를 그러니까 아예 여권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다 털고 가는 그렇죠. 게 맞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깨끗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털고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뉴스공장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유시민이 나왔어요. 유시민 요즘에 이제 그
알릴레오도 안 하고 네. 좀 쉬고 계시거든요. 노무현 재단 일로 바쁘대요. 음. 근데 거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본인이 복지부 장관 후보일 때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지 않더라. 아니 근데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반대 여론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유시민 선생님을 제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경제사를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항상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복면 시위를 왜 하냐 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복면 시위를 가장 지지했던 세력이 예전에 누구였어요? 민주당이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그 가려야 되는 이유가 불이익을 당할 게 뻔히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릴 수 있죠. 그 뭐 복면 시위를 지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복면 시위를 처벌하려고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를 했었던.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복면 시위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뭐랄까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저는 그거는 좀 절대 동의하지 아니 저는 않고. 근데 이번 서울대생하고 고대생들의 복면 시위는 저도 동의 못하는 게 이들은 이미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 근데 중에 그건 대학생이 저는 기득권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서울대생인데요? 학생인데? 아니, 서울대생이잖아요. 서울대- 지방대생이면 몰라요. 근데- 서울대 대학원생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 시위 나갔던 사람들이 페북에서 털리고 인스타 털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꽤 그게 있었어요. 고파스에서 털리고. 네, 저는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고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는 그게 얼굴 가리고 할 수도 가리고 있고. 할 수도 있고 열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왜 가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회가 뭐 정부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세상이 아닌데 근데 지금 그 고대나 지금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고대는 학생증 검사를 다 했습니다. 무조건 재학생이랑 졸업생만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이유가 촛불 집회하는데 반은 학생이고요. 반은 유튜브 찍으러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은 기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 집회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정당 활동 이력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다 물고 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가 오히려 이제 신원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집회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돼요. 근데 왜 그때는 마스크를 쓰는 걸 지지를 했으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반대를 했으면서 지금은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다. 저는 그거에 제 얘기만 하고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자유가 맞아요. 근데 그 집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도 벗은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정상적이 보이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떳떳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카메라가 너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파스에서 털리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조국 교수님 논란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같은 사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SNS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반대로 자기가 그 입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비난했던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가 지금의 우리는 실망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여지가 계속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우리가 더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찬성 반대 여론이 되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이건 잘못이다라고 할 건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건들이 자꾸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정답이 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만드는 서로 이 사람도 맞는 말이 있고 이 사람도 맞는 부분이 있게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경제
쪽으로 그 펀드 쪽에 뭔가 그 구린 게 있었다면 그럼 이건 사실 그런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닐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명확한 네. 범죄 행위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앞쪽에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좀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거야. 뭐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떳떳한지 아닌지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물론 이슈가 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마스크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 펀드나 그런 그 재단 같은 쪽에서 뭐 그냥 잘 운영을 해왔고 그런 게 이제 털어봤더니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오케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법적으로 오케이고 그냥 좀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입시 부정 그런 거랑 공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쪽에서 무언가가 자꾸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처음에 압수수색 단행이었잖아요. 진짜 아침에 이게 부산하고 동시에 오전에 파바바박 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특수부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네. 서울에서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12시 새벽에 압수수색이 어차피 다 나왔고 몇 시에 출발을 해야 그 시간에 부산대 의전원을 딱 털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면 아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법무부도 청와대도 몰랐다라고 하면 각 잡고 딱 움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와 야가 다 벙찐다는 네. 뭐 표현이 나와서 저는 이거에 되게 오히려 되게 심플해진 게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이때까지 뭐 법조인들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법개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비법조인 출신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 얘기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털어서 흠결이 많이 나오면 낙마하는 거고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슬슬 자꾸 올라오게 해서 이제 진영 싸움이 됐어요. 네, 이게 슬슬 올라오게 해서 맞아요. 이 얘네들이 자꾸만 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재명 때 딱 이 스탠스였거든요. 재판에서 무죄 뜨면 거기서 끝내자 이야기를. 네, 저도 이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뭐 청문회 뭐 이런 데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그 입시 부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이 수사가 들어감으로써 저는 페이지 2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입시나 그런 다른 종류 그런 문제들이 들어온 거고 이제 이게 페이지 2에 들어옴으로써 사실 첫 번째 얘기들이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마무리가 대충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고 나면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히 그 결과 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검찰 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번에 검찰의 나쁜 버릇이 또 하나 나왔는데 피의 사실 공표 이거 그냥 계속 언론에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총장님이 잘했건 말건 조국 교수가 실컷 믿건 간에 검찰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피의 사실 공표는 정말 그 사람한테 죄인의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당이 지금 엄청 싫어하고 하잖아요. 엄청 싫어하는 게 처음에는 싫어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대변인 논평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수사하네?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건데 이게 그 언론 기사에서 무슨 이제 그 대통령 주치 이야기 나오고 이제 몇 가지 압수수색 문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피의 사실 공표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은 피의 사실 공표 정말 싫어하죠. 저도 싫어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실 때도 피의 사실 논두렁식의 그것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영을 떠나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 그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 페이지 2로 넘어갔다는 말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제발 이 쓰레기 같은 언론에서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안 나오고 수사 쪽으로 차라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신문을 보고 있으면 창피한 거예요. 이거를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쓰고 대보내고 이게 TV에서 받아서 이걸 또 읽고 그거를 또 유튜버들이 받아서 읽고 이러면서 돌고 돌면서 이렇게 소비하는 거가 진짜 창피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냥 인신공격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조국이 싫어요. 이거에만 집중하는. 근데 조국이 싫은데
조국 딸내미가 싫어요. 조국 재수 씨가 싫어요. 동생이 싫어요. 뭐 이렇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그야말로 본질에 좀 집중하는 언론들 기사 논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사건건이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딱 논문에 일저자 그거 이야기만 네, 하는데도 그 얘기만 했어요. 댓글에 가짜 뉴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완전 사실에 근거한 현업자로서의 의견을 말했는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걸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정상적인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마치 가짜 뉴스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때부터 진영이 갈라지는 거고 그런 거라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또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네. 네, 유튜브에 네. 강용석 네. 변호사가 있는 거기에 이제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분이 조국 여배우 아, 그건 연관서를 진짜 이제 그거는 진짜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건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 그걸 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 일명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싸움이 났더라고요. 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를 이상한 거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질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되게 많은 게 지식의 칼, 그다음 뭐 성재는 TV 이런 데들은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되게 좀 뭐라고 하는 언팔했어요?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서 그쪽이 그거잖아요. 지식의 칼, 성재준, 뭐 리섭 TV, 윤서인 그렇게 한 무리고. 예, 윤서인 사단으로 네, 보죠. 윤서인 사단 거기가 예.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서인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6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쪽은 그 정규제 TV랑 이제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곳에는 또 그런 얘기가 또 자극적으로 잘 돌아다니니까 네. 뭐 서로의 윈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전격적으로 아예 수사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그걸 다 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수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걸 들어가서 이제는 그야말로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범죄 행위, 검찰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도덕성 문제 이쪽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범죄 행위에 포커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보고 그냥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할 사람이니 이 수사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제 자신도 안 믿어요. 내가 날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 뭐라고 믿습니까? 이게 다 믿을 건 안 되고 근데 사건이 드러나고 이제 뭔가 드러나는 진실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 그것만 믿으면 되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제 굳이 사람한테 기대해봐야 너무 실망받게 더하는.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원래. 사람한테 절대 기대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뭐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선 최선의 수인데 이게 나라에 있어서도 최선의 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에요. 소박한 바람. 저는 차라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할 건인가 그러면서 진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언론이 돌아가는 게 정말 그렇게 몰고 가는 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고 뭐 이러는 게 근데 차라리 이 타이밍에 이걸 안 꺼냈으면 지금도 조중동에선 쓰레기 같은 그런 타이틀의 기사들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돌고 돈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유튜브로 가고 이게 돌고 이번 추석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조국의 조짜만 꺼내도 그냥 집안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아 추석에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제가 요즘에 이 시사건건 뭐 뉴스 읽어준다는데 유튜브로 많이 올리잖아요. 먼 친척들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 보지 마세요. 저희 집이 경상도 집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은 제 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완전 약간 빨간색 분자로 찍혀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둘 다 더 빨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빨갛다니. 저는 이번에 가면 경상도 사나이 정도는 되는구만.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진보인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보수고 여기서 봤을 때 진보고. 그렇죠.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친구가 저보고 통진당이라고 놀려요. 맨날 술 먹을 때마다. 쟤 통진당 아니냐고. 내가 무슨 통진당이냐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연 이 압수수색 수사까지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 수사에서 완벽히 좌초될지 온 국민이 사실 이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시사건건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